여러분, 어느 날 밤 5살 손자와 단둘이 집에 있는데 창문 밖에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침입자와 맞선다면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정말 충격받으실 건 그 다음이에요. 경찰에 잡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할머니는 상상도 못한 진실 앞에 놓입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참아왔던 며느리까지.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마지막까지 보시면 정말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동대문 의류시장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 수지는 이미 가게 앞에서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손끝이 시려워 입김을 불어가며 옷걸이를 하나씩 걸어두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수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어젯밤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집에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죠.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무시만 당할 뿐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5살 된 아들 준우가 어젯밤에도 물어봤었죠. 그때마다 수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는 일이 많으셔서 늦게 들어온단다라고 말하지만 아이도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이 수진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수진 씨, 또 밤새우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야위셨어요. 괜찮아요. 요즘 장사가 좀 어려워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거든요.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 장사가 어려운 건 맞았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민호가 집에 생활비를 넣어주지 않으니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거든요. 가게 임대료, 준우 어린이집비, 생활비까지. 수진 혼자서 벌어야 할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오신다고 하셨죠? 옆 가게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네, 오늘 오신대요. 준우 봐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수진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표정이 스쳐갔죠. 시어머니인 김순자 할머니는 수진에게 그나마 유일한 위로였어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아껴주는 분이었거든요. 특히 아들인 민호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부터는 더욱 미안해하며 수진을 도와주려 했죠. 오후가 되자 할머니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오셨어요? 수진이 달려가서 보따리를 받아들었죠. 괜찮아, 괜찮아. 준우한테 줄 반찬이랑 옷까지 좀 가져왔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준우한테 제대로 해주질 못했거든요. 뭔 소리야. 너 혼자 얼마나 고생하는데.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죠. 그 자식이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정말 미안해. 할머니도 아들의 행동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속만 끓이고 있었죠.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지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준우와 함께 있어주니까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동안 준우 혼자 집에 있게 하는 날이 많아서 늘 불안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와 준우가 함께 블록을 맞추며 놀고 있었어요. 준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웃음이 피어 있었죠. 엄마. 준우가 달려와 수진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 준우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았어? 응.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셨어. 수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런 소리 마라. 우리가 가족인데 뭘.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수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이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에 차려놓았습니다. 김치찌개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수지는 새벽 시장 일 때문에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고 할머니와 준우 단둘만 남아 있었죠. 준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어서 와서 먹자. 할머니는 5살 손자를 식탁으로 불렀어요. 와, 할머니가 만든 소세지. 준우는 눈을 반짝이며 의자에 올라앉았습니다. 평소 엄마가 바빠서 제대로 된 집밥을 먹기 어려웠는데 할머니가 차려준 음식은 정말 푸짐했거든요. 많이 먹어야 해. 우리 준우가 튼튼하게 자라야지. 할머니는 손자의 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퍼담으며 말했어요. 아이가 너무 마른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준우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계란말이와 소세지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우리 준우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할머니가 더 기뻐.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했죠.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와 준우는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준우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죠. 준우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어떻게 됐어요? 준우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잘 들어봐. 나무꾼은 착한 마음씨 때문에 선녀와 결혼하게 되었단다. 할머니는 손자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계속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시계가 9시를 가리키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준우야,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내일 어린이집 가야 하잖아. 아, 조금만 더 이야기 들을래요? 준우가 떼를 쓰기 시작했죠. 그럼 침대에서 책을 읽어드릴까?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할머니가 가져온 동화책이 있거든. 준우는 신이 나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보따리에서 예쁜 그림이 그려진 동화책을 꺼냈죠. 이건 백설공주 이야기야. 준우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책을 펼치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구수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백설공주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준우는 할머니 옆에 누워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죠. 7 난쟁이들이 백설공주를 보호해 주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자 준우의 눈꺼풀도 무거워졌어요. 할머니.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계속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요? 할머니는 손자의 순수한 소망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놀러 올게, 준우야. 정말요? 약속해요. 준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그럼 약속. 할머니는 손자와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죠. 준우가 스르르 잠들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계속되길 바랐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이 새벽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손자를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준우가 갑자기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머니, 저거 뭐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준우가 창문을 가리키며 서 있었거든요. 아이의 얼굴에는 불안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왜 그래, 준우야? 뭐가 보여? 할머니가 준우를 안아들며 물어봤어요. 저기,
창문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준우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로 누군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준우야. 할머니가 확인해 볼게.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창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 순간 할머니와 준우는 곧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준우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할머니의 마음도 불안했어요. 밤이 깊어 바깥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괜찮아, 준우야. 할머니가 다 확인해 볼게. 할머니는 준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창문 앞에 선 할머니는 커튼 사이로 조심스럽게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죠. 봐, 준우야. 아무것도 없잖아. 할머니가 안도하며 말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눈에 무언가가 포착됐습니다. 창문 바로 아래쪽 아파트 입구 근처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준우가 정말로 누군가를 본 건가? 할머니는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봤어요.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은 사람이 아파트 입구 쪽에 서서 뭔가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준우가 할머니의 옷깃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림자의 고개가 정확히 그들이 있는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서둘러 커튼을 닫았지만 마음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준우야, 방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준우를 데리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창문 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할머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올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준우를 꽉 안아주며 달랬지만 정작 할머니 자신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준우를 재우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그들이 사는 층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오는 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어요. 할머니.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쉿. 조용히 해야 해. 할머니는 준우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발자국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문 앞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누군가가 문 앞에 서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어요. 112. 할머니가 겨우 112를 눌렀습니다. 어디세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서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어요. 아이와 둘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요. 할머니는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가 주소를 알려주는 동안에도 문 밖의 인기척은 계속됐어요. 누군가가 문고리를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문에 귀를 갖다 대는 것 같기도 했죠.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절대 문을 열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계세요. 통화를 끄는 할머니는 준우를 꽉 안아주었어요. 곧 경찰 아저씨가 오실 거야. 무서워하지 마. 그런데 그때였어요.
문 앞의 그림자가 점점 문 쪽으로 다가오는 게 문틈 아래로 보였어요. 누군가가 정말로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할머니 품에서 덜덜 떨고 있었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은 채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수상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자는 확실히 그들의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와 준우에게는 가장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준우를 품에 꽉 안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문 밖의 인기척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준우가 할머니의 옷을 꽉 쥐며 떨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할머니는 준우를 달래며 말했지만 사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문 밖에서 뭔가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이러면 안 되겠다. 할머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정말로 집 안에 들어올지도 몰랐거든요. 무엇보다 준우를 지켜야 했어요. 할머니는 준우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돼. 알겠지? 할머니는 어디 가세요? 준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금방 올 거야. 그동안 준우는 여기서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해. 할머니는 준우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면 안 돼. 약속해 줄래? 준우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할머니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열쇠로 잠갔어요.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최소한 준우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야 했거든요. 이제 할머니 혼자만 남았습니다. 문 밖에 수상한 인물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뭔가 든든한 걸 찾아야겠어. 할머니는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구석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발견했어요. 수진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둔 것이었죠. 할머니는 야구 방망이를 꽉 쥐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경찰이 언제 올까? 할머니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신고한 지 10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문 밖의 소리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톡톡톡.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세게.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문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문 밖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히려 더 급해진 것 같았죠. 할머니는 야구 방망이를 든 채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용기를 내야 했어요. 준우가 자고 있는 방을 지켜야 했거든요. 제발. 경찰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그런데 문 밖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야구 방망이를 더욱 꽉 쥐었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지만 누군가가 계속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만해요. 경찰이 곧 와요. 할머니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급하게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둬.
할머니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문 쪽으로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죠. 문 밖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도망가려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침입자의 정체를 확인해야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용기를 내어 할머니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든 채로 문을 열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는 야구 방망이를 꽉 쥔 채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문 밖의 발자국 소리도 여전히 들려왔거든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할머니는 속으로 간절히 빌며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어요. 찰칵.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바깥을 내다봤어요. 복도는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계단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거든요. 누군가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려는 것 같았어요. 잠깐.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그림자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할머니 쪽을 돌아보았죠.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여자였어요. 키가 그리 크지 않고 긴 머리를 한 여자 말이에요. 당신 누구예요? 할머니가 야구 방망이를 들어 보이며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집 문 앞에서 그런 짓을 한 거죠?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며 서 있었죠. 그 모습이 더욱 으스스했어요. 할머니는 문을 완전히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무서웠지만 이 여자의 정체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혹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말 안 할 거예요? 할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어요. 경찰이 곧 올 텐데 그때까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다가올수록 점점 뒤로 물러서는 게 보였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았어요. 여자도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분명했죠.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가세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할머니를 더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할머니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혹시 여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혹시 민호 어머니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아들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이 누군데 우리 아들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였어요.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멈추고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도망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경찰이 왔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어쩔 거예요? 여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돌아서더니 계단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급하게 뛰다가 신발이 벗겨졌죠. 할머니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구두 한 짝을 손에 들고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잠깐, 도망가지 마세요.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여자는 이미 계단을 반쯤 내려간 상태였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였죠.
여자는 더욱 당황하며 아래로 내려가려 했어요. 할머니는 야구 방망이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설마. 할머니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들과 도망가던 여자가 계단에서 마주쳤어요. 여자의 비명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죠.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침입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여자의 비명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할머니는 야구 방망이를 든 채 계단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아래에서는 경찰들과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놓아주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자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계단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경찰 2명이 여자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자는 한쪽 발에는 구두를 신고 다른 쪽은 맨발인 채로 몸부림치고 있었죠. 진정하세요. 저희가 신고를 받고 온 경찰입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여자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자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뭘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지? 경찰들이 여자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집 앞으로 돌아가 기다렸죠. 곧 경찰 2명과 여자가 할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가까이서 보니 여자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 중 한 명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네, 다행히 별일은 없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문 앞에서 계속. 아니에요. 해치려던 건 아니에요. 여자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경찰들이 붙잡고 있는데도 할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죠. 정말로 해치려던 게 아니라고요. 할머니는 여자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뭘 하려던 걸까요? 그럼 왜 남의 집 문 앞에서 그런 짓을 한 거죠?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일단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혹시 이 여자를 아시나요? 할머니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정말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구를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호를.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아들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고 싶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당신이 우리 민호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더욱 깊이 숙인 채 흐느끼기만 했죠. 경찰들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여자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으니 답답했어요. 일단 서에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세요. 여자는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로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여자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준우부터 확인해야 했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준우가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다행이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 여자가 민호를 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시간에 집까지 찾아온 걸까요?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경찰들이 여자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문가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할머니. 준우가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준우야. 이제 다 끝났어. 할머니가 준우를 안아들며 달랬습니다. 무서운 사람은 경찰 아저씨가 다 데려갔어. 정말요? 다시는 안 와요? 준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다시는 안 와.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준우를 꽉 안아주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민호를 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밤에 집까지 찾아왔는지도 의문이었죠. 10여 분이 지나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문 쪽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희 경찰입니다. 잠시 문 열어주세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경찰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경찰관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아까 그 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요?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김유진이라고 하는데요. 민호 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기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 사기를 당했으면서도 민호 씨를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해요.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보통은 사기꾼을 피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할머니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김유진 씨는 결혼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민호 씨가 독신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해서 연인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경찰관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사취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기혼 여성을 속여서 돈까지 뜯어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낸 거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빌렸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2천만 원이라니. 그것도 남의 아내를 속여서 뜯어낸 돈이라니.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경찰관이 계속 말했어요. 김유진 씨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민호 씨를 사기와 간통죄로 고소했는데도 김유진 씨는 여전히 민호 씨를 찾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진짜로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속았다는 걸 알면서도 민호 씨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때 또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와 경찰관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가 나가볼게요. 경찰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문을 열자 다른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김유진이 수갑을 찬 채 서 있었죠.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새로운 경찰관이 말했어요. 김유진 씨 남편이 직접 와서 추가 진술을 했는데 민호 씨가 다른 여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더욱 충격받았어요. 아들이 여러 여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해왔다는 거였거든요. 김유진이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되어서. 당신이 정말 우리 민호에게.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김유진이 고백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저도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해요? 할머니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김유진은 한동안 말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사랑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경찰관들은 김유진을 다시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김유진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민호 씨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모른다니까요.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그 자식이 어디서 뭘 하는지 저도 모른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들이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속이고 돈을 뜯어내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했거든요. 경찰들이 김유진을 완전히 데리고 나간 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야.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 5시 할머니는 소파에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유진 사건 이후로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아들 민호가 여러 여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이 새벽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거였죠.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수진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며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밤새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수진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어요. 수진은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밤새 벌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유진이라는 여자가 집에 나타난 것부터 경찰이 와서 조사한 내용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수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민호가 김유진에게서 2천만 원을 사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우리 민호를 사기와 간통죄로 고소했다는 거죠? 수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응.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여자들도 있다더라.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쓴웃음을 지었죠. 사실,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뭘 알고 있었다고? 민호가 바람 피우는 거 말이에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유진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있다는 거 다 알았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했어?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때의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술집 여자, 나이트 아가씨, 심지어 제 친구까지. 안 건드린 데가 없어요. 할머니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죠. 그래도 참고 살려고 했어요. 준우 때문에라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저 아이 앞에서만큼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때 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언제 왔어요? 우리 준우 잘 잤어? 수진이 억지로 밝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가 밤에 무서운 사람 쫓아내 주셨어요. 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우리 준우만 무사하면 돼.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수진과 할머니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이혼할 거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은 못하겠어요. 준우한테도 좋지 않고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결심에 찬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죠. 혼자 준우 키우기 힘들 텐데.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혼자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뒤에서 발목 잡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호가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들어온 거였죠. 엄마도 왔네. 민호가 흐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뭐야, 가족 회의라도 하는 거야? 수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놀다 온 거야? 놀다 왔으면 어쩔 거야? 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도 이제 알 거 아냐? 김유진 그년이 경찰까지 불러서 난리쳤다며? 할머니는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너 정말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뭔 짓? 민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빌린 거지. 그게 뭔 죄야? 빌렸다고? 사기친 거잖아.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도 참 순진하네.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라. 돈 있는 년들한테서 좀 뜯어내는 게 뭐가 나빠. 수진이 벌떡 일어나 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딴 식으로 살 거면 이 집에서 나가. 야야, 진정해. 민호가 수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뭐야? 사랑이야? 민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웃기지 마. 여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도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민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참, 하나 더 말해줄까? 김유진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친구 지은이도 내가 만나봤거든. 꽤 괜찮더라. 순간 수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친구까지. 정말로 친구까지 손을 댔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엄마. 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현실이야. 적응해.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이민호 씨죠? 사기와 간통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야? 왜 갑자기? 김유진 씨 외에도 추가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민호는 저항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을 찬 채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계속 악을 썼죠. 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곧 집안은 조용해졌죠.
수진은 준우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는 새로 시작할 거야. 할머니는 며느리와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앞으로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고마워요, 어머니.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정말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끝내 그들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시작된 거였죠. 6개월 후, 법정에서 민호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기, 간통, 협박 등 여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거였죠. 수지는 할머니와 함께 법정을 나서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이제 그 자식 걱정은 안 해도 돼. 할머니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민호의 범죄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친권과 재산 분할 모두 수진에게 유리하게 결정됐거든요. 특히 민호가 사기로 번 돈들이 몰수되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도 지급될 예정이었죠. 수진은 동대문 시장에서 더 큰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재산과 할머니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일의 능률도 훨씬 올랐어요. 엄마, 오늘 많이 팔았어요? 준우가 가게에 놀러 와서 물어봤어요. 우리 준우 덕분에 오늘도 대박이야. 수진이 아들을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우를 돌봐주면서 수진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주었어요. 세 사람의 생활은 민호가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행복했죠. 2년 후, 민호가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수진과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관계가 정리됐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 자식이 찾아올까봐 걱정된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미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아놨고 준우도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의 옷가게는 동대문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장사로 고정 고객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수진은 이제 직원 2명을 고용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어요. 수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렇게까지 키우시다니. 단골 고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해주거든요. 수진이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아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죠. 무엇보다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전혀 문제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진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호가 다른 여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사기를 치다가 재수감되었다는 거였죠. 정말 끝까지 그 모양이네.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아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민호는 이제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현재 수진은 동대문에서 가장 성공한 의류 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손자를 돌봐주고 있고 준우는 우등생으로 성장했죠. 엄마, 나중에 저도 엄마처럼 사업할 거예요. 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준우. 정직하게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수진이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따뜻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식탁 가득했죠. 정말 행복해. 수진이 할머니와 준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 평범한 게 제일이야.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민호라는 악몽 같은 존재를 완전히 떨쳐내고 찾은 진정한 평화였죠. 준우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때 무서운 사람 쫓아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 우리 준우. 할머니가 항상 지켜줄게.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찾은 이 행복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아무것도 이들의 평화를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엄마 아빠 없어도 우리는 행복하죠? 준우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우리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잖아.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말이에요.